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좁은 집터에 큰 집을 지으면 흉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땅과 건물의 크기가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좋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웃집과 처마가 맞닿지 않고 뜰이 사방에 있는 집을 뺑 두른 집이라고 해서 매우 귀하게 여겼는데, 이유는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번져오지 않아 화재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고 잠을 자는 주거의 공간이니 사람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친인간적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여러 동의 건물들이 단지 안에 빼곡히 들어차 마치 왕대나무 숲처럼 건물 숲을 이룬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단지 내에 어느 정도로 건물을 지어야 복받는 집이 될까요? 알아봅니다. 자, 여기에 국보 제216호로 지정된 정선의 인왕 제색도가 있습니다. 비가 온 뒤 서울 인왕산을 그린 진경 산수화인데, 작가의 독특한 필법과 하풍이 상큼이 드러난 걸작 중의 걸작으로, 저는 호암미술관에 근무할 당시 이 그림의 진본을 감상하며 눈이 호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화면의 무게중심을 중앙의 나무숲에 두고서 위쪽에 주된 산봉우리는 올려다보고 아래쪽의 가옥은 내려다보는 삼원적 구도로 그렸는데, 자세히 보면 가옥과 중앙의 나무숲과 위쪽의 주봉 사이에는 어떤 채색도 하지 않고 빈 공간, 즉 여백으로 처리했지만, 흰 여백을 바라다 보면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는 연무가 연상되면서 그림의 생동감을 불어넣지요. 네, 이 그림에는 감상을 하던 한 일본인이 그림을 향해서 넙죽절을 올리더니 눈물까지 흘렸다는 실화가 전해지는데요. 그림의 백미는 세 방향을 향한 탁월한 시각 구도와 텅 빈 공간이 선사하는 자연의 변화무쌍과 활력이지요. 자, 동양화에서 그림이 없는 여백이 오히려 아름다움을 자아내듯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여유로운 아파트인가를 판단하려면 아파트가 입지한 땅의 가용 능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가용 능력, 즉 건물들이 얼마나 가깝게 다닥다닥 밀집되어 지어졌는가, 또는 숨이 탁 트일 정도로 동과 동 사이가 멀찌감치 떨어져 지어진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가용 능력은 수용 능력 또는 환경 용량이라 하는데, 주어진 공간 내에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서로에게 부딪히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지요. 땅의 가용 능력은 주택 부지가 지니는 수용력으로 지형, 지질, 식생, 안정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마디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너무 많은 개체수가 좁은 땅에서 살면 건강과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좁은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면 차량으로 인한 내연공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생활폐수로 야기되는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공해와 오염이 부메랑처럼 뒤돌아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고로 땅이 아무리 넓어도 복잡하고 여유 없게 이용하면 가용 능력이 떨어져 사람이 살기가 적합지 않고, 땅이 비록 작아도 가용 능력이 크면 사람들은 두 팔을 휘젓고 활개를 치며 여유롭게 살 수 있지요. 2006년 한국토지공사는 대룡 대실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풍수적으로 입지가 뛰어난 곳인 만큼 지형적 특성을 제대로 살려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첫 번째로 풍수 환경 도시를 계획했는데, 저도
핵심 연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2만 가구가 넘는 도시가 쓸 물이 부족하자 진정한 풍수 환경 도시가 되려면 땅의 가용 능력 안에서 도시가 개발되어야 하니 세대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요. 택지를 개발할 때면 계획 단계부터 그 땅이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건물과 사람의 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건물을 지어야 땅의 가용 능력이 우수해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정답은 황금 분할에 있습니다. 황금 분할. 자,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부르고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는데, 조화롭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건폐율은 전체 땅 면적과 건물이 차지한 땅 면적이 1대 0.628 비율일 때 황금 분할이고, 건축 학도라면 누구나 잘 아는 학설이지요. 전체가 1일 때 그 안에 지어지는 건물의 합이 0.618. 황금 분할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집트 가제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밋인데, 그것은 피라밋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하지요. 평균 2.5톤의 네모진 돌을 약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만들었고, 경사면의 각도는 52도인데 1925년 실제 측량을 한 결과 높이 146m, 밑면의 폭 230m란 흥분된 숫자를 얻었지요. 이것은 높이와 밑면의 폭의 관계가 황금 비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애당초 황금 비율에 맞춰서 피라밋을 설계한 것이 판명됐습니다. 자, 황금 비율에 맞추면 땅의 면적이 100평방미터일 때 건물은 61평방미터로 짓고, 나머지 39평방미터에는 정원이나 휴식 공간이 차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땅의 이용이지요. 자, 도심 내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동 건물들이 너무 빼곡히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건물들이 지어져야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까요? 어떤 단지는 건물이 저층인데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고 밀집된 형태이고, 어떤 단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는 널찍이 떨어져 있지만 초고층으로 지어진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 단지 내 가용 능력, 즉 황금 분할의 여부는 일조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물의 일조권. 나무를 포함한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으면 가지를 멀리까지 뻗을 수 없어 나무가 받는 햇빛의 양은 제한되고, 그렇게 되면 나무는 키만 높이 웃자랄 뿐 굵어지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밀식해서 자란 나무들은 다른 나무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이고, 경쟁에서 진 나무들은 결국 죽고 말지요. 아파트 단지가 나무숲이라 가정하면 각 건물마다 일조권이 있는데, 이것은 인접한 다른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무의 경우 햇빛을 받지 못하면 성장이 어렵고 시들어 죽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은 밀집된 형태의 아파트 단지라면 1층에서 3층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하루 종일 햇빛을 받기 어렵지요. 그래서 양기가 좋은 아파트는 모든 건물 내 집들이 하루 3시간 이상 집안 깊숙이 햇빛을 받을 만큼 일조권이 좋은 상황을 말합니다. 일조권은 건물의 높이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니, 일조권이 나쁘면 일조량과 통풍이 나쁘고 소음 공해도 있고 화재가 났을 때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전체 세대 중 하루 3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는 집이 30% 이하면
그럭저럭 기가 좋은 아파트이고 30에서 50%라면 문제가 있고 50% 이상이면 살만한 아파트가 못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아파트가 북향일 경우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지 않으니 살기 나쁘다는 판단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널찍하고 멀어 앞건물로 인해서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 적어야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 사이가 널찍한 초고층 아파트는 일조권 이외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환경장애를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요. 상공에 부는 바람은 고층의 건물에 부딪혀 곧장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 바람은 마른님 먼노의 치마를 들친 원인으로 밝혀져 일명 먼노 바람이라 부르는데 바람의 풍속은 상공보다 약 60에서 70% 정도 되어 약하지만 지상의 바람보다는 속도가 훨씬 빨라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고 사람에게 호흡곤란, 불쾌감, 보행곤란을 겪게 만드니 초고층 아파트라면 바람길을 잘 살펴서 바람이 훤히 뚫리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나무숲은 감벌을 해줘야 일조량과 통풍이 좋아져 우량한 제목을 얻을 수 있고 감벌을 하지 않으면 나무는 성장이 더디거나 시들어 죽거나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고층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 숲을 잃은 아파트 단지라면 일조권의 침해가 많고 통풍이 원활치 못해 사람이 살기가 적합지 않지요. 네, 맞습니다. 토지를 개발할 때면 가용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사람이 자유롭게 숨쉬고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황금 분할을 감안해 여유 공간이 전체의 38% 이상은 돼야 하고 아파트를 평가할 때면 동양화를 감상하듯 부지는 캠퍼스, 건물은 그린, 공터는 여백으로 보아 정원 등 공터 비율이 인왕제숙때 나타난 여백 정도는 돼야 복받는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